인도가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요. 인도 방위산업 최악의 결과물 중 하나인 테자스로 항공모함 이착함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N이 이제야 독자 개발 가능이라는 결과를 받은 걸 고려하면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물론 인도의 성과는 굉장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일에 가깝습니다. 테자스가 괄목할 만하다거나 믿기지 않을 빠른 성장을 거두었기에 놀라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건데요. 아마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시지 않는 이상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테자스가 함재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인도가 대표적인 칠러 국가라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항공모함과 테자스에 대한 진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네. 테자스가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에서 이착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계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의 국산 무기 사랑은 너무 유별나서 집착에 가까운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테자스의 개발 기간인데요. 1983년 소유제기 1986년 공식 출범한 테자스 개발 사업은 무려 2010년이 되어서야 IOC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 공군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운영 요구 조건은 충족했다고 인정하기까지 공식 출범 연도를 기준으로 24년이나 걸린 셈입니다. 게다가 테자스 초도 물량이 인도 공군에 도입된 건 그보다 6년이나 더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유독 빠른 경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이 약 11년 만에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보면 인도는 테자스 하나에만 두세 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라도 테자스가 멀쩡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더 결함은 테자스를 말 그대로 종이 비행기와 다를 것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기술적 준비도 없이 레이더 자체 개발을 준비하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자스 초기 양산형은 레이더가 필요한 무장 체계를 전혀 탑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멍텅구리 폭탄을 제외한 미사일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2008년이 되어서야 레이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1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의 갑질에 지쳐 결국 국산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KF-21에 탑재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하지만 테자스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테자스가 아무리 못났어도 KF-21과 직접 비교하는 건 인도로서도 좀 억울한 일인데요. KF-21이 4세대, 4.5세대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반면 테자스는 경공격기에서도 최하위권의 성능입니다. 그나마 FA-50과는 겨루어봐야 체급이 맞는데요. 테자스는 전장 13.2m, 전폭 8.2m, 전고 4.4m로 FA-50이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라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데도 전비 중량은 테자스가 9,800kg에 달하는 것에 비해 FA-50은 8,900kg에 불과해 훨씬 가볍다는 건데요. 테자스의 결함을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 붙이며 해결하다 보니 중량이 동급 대비 1톤이나 무거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연료 탑재량까지 감소하면서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아졌고 실질 전투 시간은 1시간을 받으시 넘어 동급 대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정비 시간은 F-16 대비 4-5배 이상이고 그러면서도 기체 수명은 고작 20년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무장이라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으면 국산 무기체계라는 타이틀을 참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테자스는 FA-50과 동일한 F-404G 계열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최대 무장량이 기껏해야 3톤이 한계입니다. FA-50이 설계상 3배가 넘는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테자스의 무장량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오죽하면 인도 공군에서조차 테자스 불매를 선언하고 인도 정부에 라파를 도입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도 정부가 라파를 도입하면서 테자스는 흑역사로 잊히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든 주력기로 써먹겠다는 마음으로 테자스를 마크-1A로 개량한 것도 모자라 KF-21급 성능의 마크-2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재기용인 해군용 LCA 테자스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서 말한 INS 비크란트 이착함 성공입니다. 이를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FA-50으로 함재기를 만든 셈인데요. LCA 테자스 개발에 착수한 게 2003년부터니 실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테자스의 처참한 성능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단한 집념인데요. 물론 딱 그것만 빼고는 비효율의 극치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인도는 테자스를 믿지 못해서 쌍발 함상 전투기인 TDBF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LCA 테자스는 포기하지 못해서 예산과 연구, 개발 인력을 중복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잘해줘봐야 FA-50보다 한참은 미친 테자스로는 딱 이 착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탑재 무장도 3톤 남짓인데다가 LCA 테자스로 개량되면서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 착륙장치에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함재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연료와 무장 탑재량에 상당한 제한이 걸리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LCA 테자스가 미사일 딱 한 발을 탑재하고 30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감지덕지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양산 수량도 문제입니다. 이미 테자스부터가 FA-50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를 맞이한 기체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는 FA-50 절반 정도의 도입가를 제안했지만 실패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소요가 부족한 함재기에서 LCA 테자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조차 이를 알고 있기에 라팔 함재기형이나 슈퍼호넷 블록3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CA 테자스는 어디까지나 인도의 자존심과 아집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 대한민국은 배울 게 많습니다. 물론 FA-50을 함재기로 개량하자는 건 아닙니다. 최근 KF-21엔 독자 개발 역량 보유 연구가 가능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목적지가 생겼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5, 6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 개발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경제성과 기술 축적을 위해 경항모부터 만들어야 하느니 규모와 함재기를 고려할 때 중형항모를 만들어야 하느니 같은 설왕설래의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중형항모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아직 함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한국형 항모 계획이 표류하게 된 계기가 F-35B의 애매한 성능 때문이었던 만큼 정황상 KF-21엔 탑재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항공모함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의 연구 용역 결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는 KF-21엔 16대에서 28대, 조기경보기 2대, 구조헬기 2대 등 20대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되던 수직이 착함이나 스키점프대 대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한 캐토바 형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와 INS 비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함재기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F-35B의 수직이 착륙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름조차 다용도 운용모함인 일본의 이즈모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력 강화인데요. 캐토바 항공모함은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에 제한이 없고 KF-21에는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등 전투 영역에 제한이 없는 멀티롤 함재기입니다. 게다가 현재 무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 항공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캐터펄트는 더더욱 미지의 영역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카이와 현대중공업 측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항공모함 한 척당 2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이다라며 미국이 판매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 전쟁까지 초읽기에 들어선 만큼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덕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N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형항공모함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첫 시도지만 아직 막연한 청사진인 반면 KF-21N의 개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가면서 함재기 자체 개발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 건데요. 아직 모체가 되는 KF-21조차 양산형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KF-21N에 도전했다 LCA 테자스 꼴이 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요. 하지만 KF-21과 테자스는 애초에 전투기와 경공격기인 만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KF-21에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 시도할 수 없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F-21N의 개발 기간을 8년 6개월,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같지만 중형항모 개발 기간도 마찬가지로 10년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축적된 만큼 KF-21N의 기술적 제한사항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해 1999년 초기형이 도입된 FA-18EF 슈퍼호넷을 도입하는 건 개량 종말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만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유령선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항공모함 운용 준비에만 무려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온갖 협작질이 수반되었지만 1980년 호주 소련의 태역 항모를 밀수해 연구하고 지상에서 1:1 스케일 모형 시설을 만들어 가진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오닝함과 산둥함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적에게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또한 중국의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군 정원을 확대하고 항공모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반을 다져야 할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